어이 흠 우이야 어흠 우이야 어흠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상호작용이란 이름으로 이제 천간이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그 때때의 그 계절과 암수와 나이의 관계가 즉 부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좀 쉽게 얘기해서 부부가 이제 재밌게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중간에 또 맞대가리가 없다고 또 헤어져야 되느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본인들이 짊어지고 나온 속에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간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그 이제 부부의 그 때때의 그 행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계생입니다. 계생이고 기월 정일날 태어났다고 하면 여자는 병년 정월 경일날 태어났다고 하면 해서 이 두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거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요게 남자가 18살이네요. 18살. 그다음에 여자는 14살이네요. 누가 더 많이 먹었어요? 전체적인 나이가? 남자가 18살에게 더 많이 먹었죠. 그러나 어때요, 이제? 자, 봅시다. 태어날 때에 8살, 8살, 이제 여름에 6살, 가을에 4살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부인은 태어날 때는 3살로 태어나서 여름에는 4살 돼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7살로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이가 쭉 올라갔어요.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쭉 내려왔어요. 근데 요것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그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남자의 어떤 권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일단은 그 때때의 계절도 그렇고 봄과 여름까지는 주로 남자의 그 위주로 말하자면 그 모든 게 이제 그 중심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됐을 때가 문제인데 가을이 됐을 때는 남자는 정화의 4살이고 여기는 7살입니다. 7살. 7살. 7살은 어떻게 돼요? 나이 차이가 3살 차이 나는 것만큼 여자가 그동안에 이제 봄과 여름에는 어때요?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잘 따르다가 이제 요 가을 이제 41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 서서히 본인의 그 오행상 그 경금의 그 기운이 이제 뻗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주도권이 슬슬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여자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이 두 부부는 그래도 금술은 좋습니다. 네, 금술이 좋아요. 네, 금술이 좋아. 왜 좋으냐? 이 나이가 남자가 순탄하게 쭉 내려왔죠. 또 여자는 순탄하게 쭉 올라갔죠. 예, 이런 부부들은 참 금술이 좋다고 보면 되죠. 말하자면 나이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온다든가 또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든가 그것만큼의 그 고생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여자가 이제 가을에 주도권을 잡는데 이 가을 태어났을 가을이 되면 남자도 이제 또 말하자면 이제 그 좀 여자한테 좀 주권을 좀 넘겨주죠. 예. 그렇게 되면은 순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돼도 남자가 이제 좀 그 뭐랄까 그 본인이 모든 그 경제라든가 그 자식들의 교육에 대한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라든가 모든 걸 다 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서서히 이제 짐을 좀 벗어서 여자한테 줘야 되겠죠? 네,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남자가 몇 살이에요? 7살, 8살. 이거 14살이네요. 남자는 14살. 여자는 이거 몇 살이냐? 9살이네. 여기는 남자가 어떻게 해요? 1살, 6살, 7살 이렇게 올라갔죠, 나이가? 예. 여자는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죠? 예. 이렇게 되니까, 좀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을과 경이 합의되는데, 이 합의라고 하는요, 사람들은 합이 들어 좋다라고 하지만, 천간에서 이거 합은 있잖아요. 이 천간에서의 합은 불리합니다. 천간에서 합은 불리한 거예요. 합이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가을이 되면은 좀 문제가 있죠. 이 부부일 경우에는. 예. 왜냐하면 이 여자가 2살이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암놈의 기운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경금하고 합의되니까 합의돼서 좋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한번 뭐라 해요? 한번 부부지간에 좀 건너뛰는 좀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뭐 이혼을 해서 잘라진다 이것이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 좀 있는 거죠. 예. 좀, 여자가 왜냐면 나이가 꺾이면서 이 남자와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부지간에 좀 불리한 그런 감이 있죠. 왜냐면 사실 그래요.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제 이런 것 관계로는 얘기를 할 필요 없고 때때의 일입니다. 때. 남자가 신을정이라고 하고 여자가 왜 이러냐? 계무경. 남자는 14살, 여자는 23살. 어때요? 남자가 8살에서 2살로 내려왔죠? 2살로 내려왔죠? 그리고 살짝 4살로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여자는 10살에서 5살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7살로 올라갔죠? 어때요? 이 부분은 절대 해로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예. 왜냐면 여자 애초부터 신금하고 개수하고 만났어요. 나이가 만만치 않아요. 처음부터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게죠. 그런데 여기는 더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무계합이 천간에 떴죠? 예, 이거는 돈 밝히는 거예요, 돈 밝히는 거예요, 이건. 돈 밝힌다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 뭔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남 말 안 듣고. 이 무계의 합은, 이 일반, 갑기합이나 을경합이나 병신합이나 정임의 합보다도 무계합은 이거 스트레스성, 이거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아주 욕심 많은 그런 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초장에 8살 먹어서야 이제 그때 혼인한 건 아니겠지만, 초장에 말하자면 신금과 개의 10살짜리가 이제 참 짊어지고, 남자가 2살 때, 여자는 5살 때 만난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2살 뛰고, 여자는 5살 때 만난 거. 이때는 젊었으니까,
20대 말 30대 초 뭐 늦게 만나도록 일찍 만났다면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만났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도 남자가 을목의 암놈이니까, 암놈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따라줬을 거란 말이에요. 암놈이니까. 자신이 암놈이니까. 예, 뭔가 스스로므로 끊임없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암놈이기 때문에 여자의 순놈과 말하자면 음양이 맞았던 거예요. 예. 그러나 가을이 계절이가 뭐지? 남자가 4살이 되고 여자는 7살로 올라가죠. 7살로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것도 순놈, 요것 경금도 순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놈끼리 맞다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맞다이가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원인은 무게의 합입니다. 무게의 합. 이 무게의 합 때문에 이 여성은 누구랑 살더라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웬만한 남자들이 참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짊어지고 그 기운을 짊어지고 태어난 것을 나는 누구 이뻐서 좋은 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밉다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그리 지니고 있는, 즉 내가 때때의 기운을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 기운과 지금은 이제 현생의 나이, 여름의 나이, 지금 가을이라면 가을을 중심으로 봐야죠. 가을이라면에는 여자가 경금의 순놈이고 남자가 정화의 그 말하자면 암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자, 하나 더 볼까요? 남자가 개생에 기월 병날 태어났어요.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라면, 여자는 임년 정월 기날 태어났어요. 자, 개봄 10살이죠? 10살에서 10살에 내려와서 또 다시 3살로 갔죠? 여기는 어때요? 9살로 태어나서 4살로 갔다가 살짝 올라갔죠? 6살로? 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도 서로 살아가는 데는 서로 아끼고 잘 지낼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토는 이거 엄마입니다. 엄마. 이 무기의 기는 엄마예요. 엄마. 품어줘요. 상대의 어려운 것을 다 품어줘요. 이 여성이 발이 넓고 말하자면 안 해야 되고 좀 참고 좀 안 해도 될 일들을 나서서 말하자면 이제 동네 반장이나 통장처럼 이렇게 좀 마당발이죠. 그렇게 돼서라도 이 부부는 그래도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암놈이거든요. 이거 암놈. 이것도 암놈이거든요. 이거. 이 개수도 원래 암놈이에요. 수는. 남자가 껍데기만 남들 다 암놈이잖아요. 누구를 만난들 이 남자가 좋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나이가 10살에서 6살로 3살로 순탄하게 내려왔죠. 그래서 조금 마당발인 여자라도 이 두 부부는 헤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예. 그것은 왜냐하면 그 봄의 기운과 여름의 기운과 가을의 기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살다가 좀 안 좋은 일로 좀 헤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도래가 돼서 말하자면 그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로
합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앉아있는 자리의 오행과 올해 들어온 어떤 태세의 운과의 어떤 합, 천간의 합이 됐든 지지의 합이 됐든 이 합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합의 작용은 다들 뭐 좋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몇 시간은 요 천간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부가 해로한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계절이 제대로 익어서 맛을 내야지 계절에 익은 맛이 안 나고 좀 뭐랄까 사람들이 좀, 음? 좀 사람이 어떤 진솔하지 않은 뭐 용기 없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이 남자가 봤을 때 여자가 아니면 여자가 봤을 때 남자가 뭔가 좀 맛이 없다 그러면 부부는 못 사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참 어머님 세대나 또 우리들의 세대까지도 참 많이 참아주고 참 남자는 여자를 좀 어떻게든지 좀 가부장적으로 대해도 말하자면 그 유교의 문화가 젖어서 그래도 여자들이 많이 참아줬어요. 근데 지금 누가 참나요? 안 참죠? 바로 그냥 뭐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혼인식장에서 예식하고 나오면서 티격티격 그러다가 그냥 또 헤어진 그 쌍도 있다고 그때 또 텔레비전 그렇게 나오대요. 세상에 결혼한다고 혼인 그 결혼식장에서 나오다가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그냥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렇게 또 깨졌다 그래요. 참 세상에는 하여간 우스운 일들이 많지만 그만큼 여자들이 안 참아줍니다. 그동안은 참 우리 누님들이나 어머님들의 세대는 많이 참아주고 사셨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을 들래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생활하는 습관이나 주위의 그 법, 뭐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두 부부가 해로한다 그러는 건 뭐 반이나 될까요? 반. 전에는 뭐 90%, 95%까지 갔는데 지금은 뭐 70%로 떨어지더니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한 60%나 되려나요? 해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저희가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값 자체가.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의 값이 달라지느냐, 내 값이 달라지느냐. 이 값을 먼저 따져야 돼요. 하여간 이 얘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제 또 상호작용, 천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암수육자법의 가장 골격이거든요. 요걸 풀어내는 것이 암수육자법의 가장 큰 골격이기 때문에 천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좀 몇 번 더 시간을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스님들의 생활, 뭐 꼭 스님이 아니라도 이제 도인들이나 뭐 좀 이러신 분들이 많죠. 뭐 스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스님들이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지 아세요? 다 도를 닦으려고 왔잖아요. 도 닦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처님 되겠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도통한 도인이 돼서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웬만한 욕심뿐이겠어요? 스님들은 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자기가 해서 정말 초지일관 해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서 뚫어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많이 새죠. 참, 이거 너무 난해하다 해서 또 이제 자포자기하고, 이거 어떻게든 돈벌이를 좀 이용해볼까? 해서 또 돈벌이를 또 나가고, 요즘에는 아주 다방면에서 스님들이 말하자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 솔직히 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은요, 오로지 그냥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부처가 되는 길 밖에는 그게 최고의 길인데, 옆길을 새서 목수로 이렇게 또 조각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또 글만 쓰는 분 계시고, 또 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많아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본말이 뒤집어졌다. 예, 본말이. 어차피 내가 출가를 해서 한번 부처를 한번 잃어보겠다고 하면 대가리 팍 터지도록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지두선이다. 일지두선이라고 하는 참 선법을 말하자면 이제 하신 거 구지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일지두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손가락 하나, 말하자면 손가락, 뭐 머리가 여기 있죠. 손가락 머리 여기. 이거 하나로 도통했다는 얘기죠. 예. 이거 하나, 딱 손가락 들면서 이걸로 그냥. 이게 이제 중국에 말하는 분이 구지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요 분이 참 대단한 또 분이세요. 그래서 요 분의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절에 이제 주지 스님으로 이제 계셨어요. 주지 스님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도량을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참 하시는 분이 이제 셨는데, 어느 한날은 비구니 스님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구주 스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뭐 주지 스님 뭐 참 이렇게 합장도 이런 것도 없고, 와서 그냥 좀 스님을 이렇게 이제 참 말하자면 밖에 어디 좀 평상에 있었는지 그냥 앉아 계신 자리 옆에를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그 비구니 여자 스님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여자 스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이제 그러는 거죠. 스님, 무엇이 본래 면목인지 한 말씀 일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제 이 말을 줄이면 본래 면목이란, 스님 도를 통하셨으면 한 말씀 일러주세요. 이야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말씀이라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예를 갖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답을 못 하시거나 답을 안 하시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요즘 말은 홍두깨로 두들겨 맞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 구지스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상이라 그러죠. 상, 뭐 어떤 상 모양 형태. 내가 그래도 이 절의 주지 스님인데 인사도 안 하고, 여자 비구니가 와가지고 세상에 빙글빙글 돌면서 스님, 본래 면목이, 무엇이 본래 면목입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는 대답을 하시면은 내가 이해를 갖추겠지만, 대답을 못 하시면은 나 내려갈랍니다. 이거 사람 완전히 뭐 어찌 보면 좀 놀림을 좀 줬다 그래야 되나요? 아주 좀 구지스님의 입장에서는 좀 요즘 말로 좀 자존심 상하는 짓거리를 이제 비구니가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지스님이 이제 말하자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또 다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스님, 본래 면목을 아십니까? 아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본래 면목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 도를 통하셨습니까? 도를 통해서 통한 바를 스님 좀 한마디 일러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몇 번 이게 말하는 우리가 이제 세 번의 이제 이 통은 서로의 통은 말하는 삼설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이 오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니도 이제 거기에 맞췄는지는 모르나, 자, 몇 번 이렇게 물어보더니, 교수님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그냥 참, 벙어리 맹가슴 앓듯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이제 떠나려고 이제 하죠. 이제 떠나가려는 이제 굳이 비구니 스님 보고 이제
구지 스님이 한 말씀 하죠. 그때사 떠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루 묵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래도 그 비구니 스님이 본래의 면목, 즉 도를 통했다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말하자면 구지 스님보다는 한 수 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그래도 저녁이라도 참 이게 좀 여기서 유숙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참 그 도에 대한 댓글을 좀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셨는지는 모르나 아이 뭐 좀 날이 어두워지는데 좀 여기서 좀 하룻밤 묵어 가시죠. 그러니까는 또 다시 비구니 스님은 그러면 스님 한마디 일러 보세요. 예? 무엇이 본래 면목인지 대답해 주시면 묵어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본래 면목, 응? 말하면 본심 본마음의 참 도를 득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참 난감한 일이거든요.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난감하다 해서 보통 난감한 게 아니죠. 캄캄하죠. 캄캄해요. 딱 그만 나오면 그냥. 그러니까 구지 스님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은 이제 하산하죠.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지 스님 이제 말하자면 일지 스님인데 뭐 구지 스님이나 일지 스님이나 뭐 하여간 뭐 손가락 하나로 이제 참 도통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 구지 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비구니 스님이 떠나고 나니까는 다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초라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명색이 사나이 대장부인데, 사나이 대장부가 그래도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세월을 이끌어오면서 그래도 참, 응?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비구니 스님이 와서 스님 본래 면목이 뭡니까? 라고 딱 한마디 때리니까 뭐 멍해가지고 그랬는데, 도인 같으면은 한마디 나가죠. 네. 딱 그냥 첫 마디 들어올 때 바로 치고 나갑니다, 그냥. 예. 그런데 본인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참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제방의 그 선지식들을 찾아서 내가 이제 참 이 본래 면목의 이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 절을 떠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선원 이제 그 도인들이 계시는 선원이 이제 당시에는 좀 더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마음을 먹죠. 아이고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 네, 그래 요 얘기요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